BBB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봤죠. 25년 7월 3일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립기념일 선물로 이 엄청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고 세금을 어떻게 깎고 어떤 사람들을 도울지 정하는 초대형 계획서예요. 엄마가 오늘 저녁은 피자 먹으라고 하면서 재료를 이것저것 넣는 것과 비슷한데 피자가 너무 비싸서 나중에는 외상으로 사왔는데 피자 가게 아저씨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 피자를 한 조각도 못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은 이 천장에 가까운 모든 내용들을 세세히 다 다루진 않을 겁니다. 미래의 투자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정도만, 그리고 최근에 어느 정도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고점 또는 순환매 시점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앞으로는 어떤 산업이 그 다음 주도주로서의 아니면 순환매로서의 매력 포인트를 줄 수 있을지 BBB에서 조금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데서도 많이 다뤘을 테니까 BBB를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을게요. 투자 아이디어 차원으로의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만 아주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 다루자면은 BBB의 제일 큰 재료는 세금 감면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은 세금을 내잖아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정부는 그 돈으로 도로를 만들거나 학교를 짓죠. 자, 근데 트럼프는 세금을 덜 내도 된다라는 게 이 법안의 요지입니다. 결국 이게 문제이고 일론 머스크가 표면적인 이유로 이번에 새로운 당도 창당을 했는데 그 요지는 세금을 깎으면 정부가 돈을 덜 벌고 그러니까 정부는 빚을 내서 돈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엄마가 피자를 사줄게 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매번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맛있는데 나중에 카드빚이 쌓이면은 집이 정말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외부 기관에서 많이들 계산을 해봤는데 이 법안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빚이 4.1조 달러 늘어날 겁니다. 만약 세금 감면이 영구화되면은 5.5조 달러. 이게 되게 숫자로서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미국 GDP와 부채의 규모감을 살리면서 월급 기준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만약 이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잘 나가는 월급쟁이라서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꿈같은 월급이죠. 앞으로 BBB 때문에 새로 생기는 빚이 16에서 22억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미국 GDP 31.75조 원에 새로 생기는 빚인 5.1에서 6.85조 원 정도를 비례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자만 매달 수천만 원이고 이거는 집, 차, 전 재산을 팔아도 갚기 힘든 수준이죠. 결국 미국도 이렇게 큰 빚을 지면은 미래에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때 제가 첫 직장을 들어가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부채 증가가 10년간 약 4조 달러, GDP 대비 25% 정도였어요. 당시 GDP가 약 한 16조 달러 됐으니까 BBB는 비슷한 규모인 4.1에서 5.5조 달러를 단일 법안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 정도 빚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거죠. 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부채 증가가 약 3조 달러 정도 됐었는데 GDP 대비 약 14% 정도 됐습니다. 당시 GDP가 약 한 21조 달러 됐으니까요. 즉 BBB의 16에서 22%는 팬데믹 때보다 훨씬 더 큰 비율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BBB의 개략적인 개념이고 오늘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앞으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주제, 즉 이 940페이지 안에 에너지, 광업, 세금, 국방, 이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정책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치킨의 닭다리, 생선의 대가리, 그리고 소의 속꼬리 같이 이것만 알면은 BBB의 중요한 부분 50%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역시 BBB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메인 주제, 바로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 법안의 내용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많이 반영했어요. 미국이 에너지를 굉장히 더 많이 생산하는 게 근본 투자 방향의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은 첫 번째는 석탄과 석유를 더 많이 캐자, 두 번째는 주요 광물을 미국에서 만들자, 3번은 전기차 지원은 이제 안녕이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트럼프랑 싸우고 새로운 당까지 창당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인 결혼은 가연, 이혼은 일론, 사랑과 전쟁 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꼭 참조해 주시고요. 기후변화 따위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죠. 그리고 국방비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즉 BBB는 미국이 큰 파티를 준비하면서 화석 연료 회사랑 군대한테 VIP 초대장을 주고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회사한테는 자, 저리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파티가 환경이나 기후를 걱정하는 사람들, 일론 머스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파티인 거죠. 석탄, 석유, 가스 회사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는데 석탄 임대 확대, 로열티 감소, 석유가스 시초가의 가속화, 메탄 배출 세금 폐지 등으로 비용이 굉장히 더 줄어요. 그리고 많은 자원을 캘 수가 있습니다. 와이오밍의 석탄 광산이나 멕시코만의 석유 시초 회사, 알래스카의 가스 개발 업체들, 이 회사들은 돈을 더 쉽게 벌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석탄 회사들은 로열티가 12.5에서 7%로 낮아지니까 한마디로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양의 석탄을 캐도 더 큰 수익을 남길 수가 있어요. 국방 및 안보 관련 산업도 엄청나지는데 국방 예산이 1,500달러 증가를 했고요. 주요 광물 비축 자금 20억 달러 플러스 50억 달러로 군사 장비와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원이 확보됐습니다. 방산업체들이나 리튬, 코발트 생산 기업들은 상당히 큰 수혜를 보겠죠. 앞으로 군사 장비에 필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새로운 무기나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쓸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 환경 및 기후단체들은 그냥 찬밥 신세인 겁니다. 특히 전기차 구매 크레딧, 충전소 설치 크레딧,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 태양광, 풍력, 수소 모두 종료되고요. 테슬라, 리비안 같은 전기차 제조사, 태양광 패널 회사, 풍력 터빈 제조업체들은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전기차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 수요가 앞으로 줄 거고요. 충전소 확충이 느려지잖아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비용이 증가하니까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크죠. 테슬라 모델 3를 사려던 사람은 이제 7,500달러 할인 없이 풀 가격을 다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화된 이런 정책 및 산업 환경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넘어가기 전에
전에 왜 이런 조항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자, 정치적 배경으로는 BBB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반영한 법안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25년에 대통령직을 다시 시작하면서 경제성장, 에너지 독립,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웠잖아요. 특히 이 법안이 찬성 218, 반대 214로 보면은 민주당은 대부분 반대한 거죠. 공화당의 정책 비전을 실현하려는 그런 시도인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와중에도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왔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뻔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노리는 게 아메리카당을 창설하면서 일부 소수표만 본인이 확보해도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공화당이나 트럼프가 정책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할 때 이게 22년 바이든 때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거와는 정말 너무 다르죠. 이때에는 기후변화 대응이랑 청정 에너지 전환을 핵심으로 삼았잖아요. 아마 이때 회사 전략기획본부나 투자 쪽에 쓰셨던 분들은 ESG라는 단어를 귀에 딱지가 떼이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이쪽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IRA가 마치 지구를 위한 마라톤을 뛴다면 BBB는 미국을 위한 단거리 질주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 다음 순환매 또는 주도주 섹터가 에너지 및 화학산업으로 모아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 수혜가 가능하냐면은 석유 및 가스 가격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BBB로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이 증가하면은 예를 들어 멕시코만 연 2회 임대 매각 석유 5에서 10% 정도 증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나 LNG 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요. 한국은 세계 5위, 연 10억 배럴의 석유 수입국이잖아요. 원유 가격이 10% 하락 시 약 50억 달러 정도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석유화학 원료 측면에서 저렴한 원유랑 천연가스는 석유화학, 플라스틱 및 합성수지죠. 원료로 쓰이고 화학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유 및 석유화학 쪽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LNG의 수출 확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BBB가 미국의 석유가스 시추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탄 배출 로열티 폐지로 LNG 수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밸류체인은 상류, 생산, 증류, 액화, 저장, 운송, 하류, 제기화, 발전, 유통으로 나뉘는데 이 밸류체인 내에 있는 미국 수혜주도만 보더라도 상당히 재미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쪽으로도 여러 기대가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최근 7월에 국내장이 조정을 받으면서도 에너지 중심 기업 쪽으로는 어느 정도 그 상승폭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는 기존 BBB에 입각해서 이미 많이 오른 산업들도 아직은 덜 오른 산업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방원 같은 경우가 많이 오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 비록 천장이나 되지만은 조금씩은 원문을 읽어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짧게나마 이야기한 투자 아이디어 외에도 BBB의 입각 또는 앞으로의 주도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그 논리를 공유해주세요. 저도 공부가 되고 시청을 하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